안녕하세요. 이 수업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수업에는 현재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그리고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5대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의 조성훈 교수입니다. 이번 1년의 강의에서는 주로 명상 그리고 마음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인사를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지금 조금 어색하죠? 지금 전국에서 사실 수백 명의 친구들이 이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인사를 정중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인사가 더 정중할까요?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인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을 뒤이어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인사가 여러분들은 더 좋아 보이나요?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인사라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유쾌하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먼저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런 간단한 인사도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더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한자를 보면요. 사람 인자의 일사자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번째 사람의 일은 인사입니다. 이 첫 번째가 잘 되면 그 다음 것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수업을 시작하며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수업이고 하나의 강의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듯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 수업에서 제가 맡은 명상,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10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마음이 있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춤은 인간다움의 첫걸음. 너의 이름, 너의 존재. 누구에게나 사이렌이 있다. 마음이 보이나요? 평범하기에 위대한. 은혜를 수집하다. 삶의 주인공.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명상, 마음 공부에 대해 알아가고 또 체험하는 시간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이 주제들이 나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서 삶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이 마음이 있기에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 마음이 있기에. 여기서 이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예지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노트나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포스트잇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포스트잇이 없으면 강의를 잠시 멈추고 포스트잇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잇도 있고 가능하면 두꺼운 펜으로 힘있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잇에 한번 써보시죠.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뭘까? 포스트잇에 적어봅니다. 한번 세 가지의 마음을 적어보도록 하죠.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생각을 적습니다. 그러면 총 3장을 적도록 하는 거죠. 포스트잇에 적는 시간 잠시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은 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가지 마음을 적어 보셨는데요. 여러분의 예지력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미란 선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역도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분입니다. 어느 예능 토크쇼에 나와서 이 장미란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역도 선수입니다. 지금은 선수로서는 은퇴를 했고요. 체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역도 세계 신기록을 5차례를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당시 장미란 선수의 최대 라이벌이 있다면 중국의 무상상 선수였는데요. 여러분이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당시는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시합을 하면 상대가 잘하길 바라십니까? 못하길 바라십니까?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못하길 바랬다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때 상대 선수들이 역기를 들지 못하고 떨구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 내가 자신이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경기할 때 속으로 떨거라, 떨거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떨거라, 떨거라, 실수해라, 실수해라. 이렇게 해야 우리 팀이 또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축구도 비슷하죠.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지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 팀은 성공하고 상대 팀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미란 선수는 처음에 분명 떨궜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보는 순간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부끄러움인 거죠. 내가 1등을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했든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장미란 선수는 그걸 알아차린 순간, 그 순간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그때 상대편 선수가 무상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상아, 무상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처음에는 떨거라, 떨거라, 실수해라, 실수해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마음을 바꿔서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 마음으로 변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장미란 선수는 2006년 아시안게임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수백 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야,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친구야,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총과 칼만 없지 보이지 않는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전쟁과 같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떨거라 떨거라 하는 마음을 내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것이 별로 멋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좀 멋지게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분명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보통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면, 조금만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너도 잘 되기를. 이 마음 멋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미란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떨거라 떨거라 하고 말할 때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더없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가득 차고 서로가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슬플 겁니다. 너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래주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이 순간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해보죠.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분명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듣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왠지 마음에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커질 때 나도, 친구들도, 이 세상도 더 건강하고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정말 실천하는 마법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명상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자면 간단합니다. 지금 이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에는 여러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자해명상을 이걸 왜 하나? 낯설고 어색하고, 그래서 잘 따라해지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매우 간단한 세 문장으로 자해명상을 하다 보면은 느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자해명상을 해보죠.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이번에는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May you be healthy. May you be happy. May you be loved. 이걸 자해명상이라고 합니다. 자해명상은 자신에게 또는 상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선과 인격수련, 명상과 철학, 생활명상 실습, 종교와 원불교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업을 끝낼 때 학생들과 함께 자해명상을 합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자해명상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많이들 쑥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수업을 마치고 자해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나면 다들 정성껏 자해명상을 하는 걸 느낍니다. 한 번은 학기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수업까지 마쳤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이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해명상 캘리그래피입니다. 자해명상이 이 학생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자해명상 캘리그래피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같이 즐거울 때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해명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해명상의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 나를 위한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분들께 이 마음을 내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한번 해보죠. 나만 잘 되려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나만 잘 되려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나는가? 한번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는 누군가가 너가 잘 되기를 바래 이런 마음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가 잘 되기를 바래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도 한번 포스트잇에 적어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해명상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그 바람이 실현되길 원하죠. 묘하게도 그 순간 내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가 이걸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해명상을 함께 해볼게요. 보통 할 때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이렇게 자해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냈는데 내 마음이 그 순간 따뜻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2년 봄에 방영이 된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에서 이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인사는 하고 지내요. 인사는 하고 지내요. 거의 매일 마주치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평소 서로를 무시하듯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말하죠. 인사는 하고 지내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인사의 한자는 사람 인자, 일사자였죠. 사람의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 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공경의 예를 표할 때 사용하는데요. 문화마다 다양한 인사법이 물론 있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인사가 일반적일 겁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3년간 유아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국제 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상과 마음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고민하며 우리나라의 인사 문화와 자해 명상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인사에는 자해명상의 원리가 담겨 있다. 아이들은 주로 인사를 통해 자해명상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만날 때 하는 인사,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가장 대표적인 자해명상이라 할 수 있다. 자해명상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활동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사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애로움의 한국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고맙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말을 나눌 때 그 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게 인사이고 이게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이처럼 인사는 일상의 관계 맺음이고 관계의 중심은 인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위한 자해명상 중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명상은 하늘을 나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인사 한 번이 명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업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 마음이 있기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수업을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떤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좀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인생의 한 문장. 인생의 한 문장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떠오르는 감정,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30초 정도 인생의 한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하셨나요? 여러분이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지금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한번 써본 인생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당신의 이 마음을 응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당신의 이 마음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해 명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 역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자해 명상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그럼 수업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